어머, 수진이 너 그새 더 초라해진 거 아니야? 명문대를 나와 평범하게 살아가던 며느리를 향한 고등학교 동창의 이 한마디에 고급 레스토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8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고 강남 아파트에 산다며 자랑하던 동창들은 며느리의 수수한 차림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모임 입장료가 50만 원이라며 부담되면 안 와도 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제 자존심만 세서 힘들게 사네. 동창들은 뒤에서 며느리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고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국내 최대 유통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 이사였고 며느리를 무시하던 동창의 갤러리 건물이 바로 그 그룹 소유였던 겁니다. 과연 교만했던 동창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쟤 아직도 그렇게 살아? 우리는 다들 강남 살고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명품으로 치장한 동창의 비웃음이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금 앞으로 되돌아가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은 32살의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뒤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주세요. 수진은 가격을 꼼꼼히 따져가며 장을 봤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없이 평범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수진은 그런 삶이 불만스럽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고 따뜻한 가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남편 민호는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면 수진이 챙겨준 도시락을 들고 나가며 다녀올게 여보라고 인사했고 수진은 현관까지 나와 조심히 다녀와요라고 배웅해주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혜정도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는 혜정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러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아, 오늘 시장에서 뭐 샀어? 배추랑 무 샀어요. 김장김치 담그려고요. 그래? 우리 수진이 참 알뜰하네. 요즘 며느리들은 김치도 사 먹는다던데. 혜정은 수진의 검소한 살림살이를 칭찬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에게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 문자가 왔습니다. 15년 만에 동창회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5년이나 흘렀고 그동안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강남 레스토랑이라니 아마 비싼 곳일 게 분명했죠.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녁을 먹다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좋잖아. 민호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그럼 새로 하나 사.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지. 남편의 격려에 수진은 결국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수진은 백화점에 가서 단정한 원피스 하나를 샀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예뻤습니다. 토요일 저녁 수진은 새 옷을 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 레스토랑을 찾아갔죠. 고급스러운 외관의 레스토랑 앞에서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될까? 하지만 이미 약속한 일이었기에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자신의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이 보였고 화려한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한 동창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원피스는 백화점에서 샀지만 그들의 옷과 비교하면 너무나 평범했죠. 어머, 수진이잖아.
한지영이 수진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특히 손에 든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야.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너 그새 더 초라해진 거 아니야? 지영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수진을 쳐다봤고 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편한 옷 입고 왔어. 편한 옷?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들 명품 입고 왔는데 말이야. 지영은 자신의 옷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서영과 이민주도 보였는데 그들 역시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수진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지만 동창들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진을 향한 본격적인 무시가 시작되는데 레스토랑 안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고급 와인이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들고 있었고 그 속에서 수진만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었죠. 어머, 수진이다. 오랜만이야. 김서연이 다가오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수진이 남편은 뭐 하시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다녀요. 어느 회사? 그냥 평범한 회사예요. 수진의 대답에 서연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죠. 이민주도 합류하면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애들은 어디 학원 보내? 동네 학원이요. 강남 쪽 학원은 안 보내. 요즘 다들 강남 학원 보내던데. 민주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남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줄 형편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민주는 아, 그렇구나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동정 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동창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의사랑 결혼해서 강남에 살아. 우리 집이 50평인데 한강 뒤야. 애들은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고. 지영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도 질세라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변호사 남편 만나서 분당에 살아. 집이 60평이야. 우리 남편이 대형 로펌 파트너인데 수입이 괜찮아서 애들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민주까지 가세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외국계 기업 임원인데 내년에 미국 발령나. 그래서 지금 애들 국제학교 알아보는 중이야. 아마 뉴욕으로 갈 것 같아. 동창들의 자랑이 끝나자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이 너는 어때? 남편분은 뭐 하시고?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요. 아직도 그렇게 살아? 지영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강남 살고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너는 아직도 평범하게 사는구나. 지영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소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소박하게? 그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서연이 낄낄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도 가짜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수진아, 힘들면 우리한테 말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수진은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오히려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동창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행 이야기, 명품 쇼핑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죠. 수진은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도 끼어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장 보는 이야기, 아이들 도시락 싸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너 요즘 뭐 하며 지내? 지영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래요.
집안일만? 취미 생활 같은 거 안 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 애들 학교 가면 시간 많잖아. 우리는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고 그러는데. 서연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 보낸 후에는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시장 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학교 시간이 되는 게 수진의 일상이었습니다. 여유롭게 요가나 필라테스를 할 시간 같은 건 없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영이 자신의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이 가방 봤어? 이번에 프랑스 갔을 때 산 건데. 어머 예쁘다. 얼마야? 800만 원 정도. 동창들이 감탄하며 가방을 만져봤습니다. 지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너는 이런 거 관심 없지? 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가방이라니 그건 수진의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진의 침묵을 보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원래 그런 거에 관심 없었지. 학교 다닐 때도 항상 검소했잖아. 그 말에는 분명 조롱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창들의 무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달콤한 케이크와 커피가 테이블에 놓였지만 수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동창들의 자랑과 비교 그리고 은근한 무시가 계속되면서 수진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프랑스 여행 가는데 수진이도 같이 갈래? 민주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 괜찮아요. 왜? 애들 맡길 데 없어. 그것도 있고 여행 갈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 주부인데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다들 시간 내서 가는데 그냥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야? 서연의 직설적인 말에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프랑스 여행을 갈 돈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수진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 정도. 그냥 일주일 코스인데. 지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수진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진의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는 안 가도 돼. 우리끼리 갈게. 그 말에는 처음부터 수진을 초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저 수진을 놀리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동창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민주는 최근에 구입했다는 수입차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서연은 자신의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자랑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집에 있다는 홈시어터와 와인셀러 이야기를 했죠. 수진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수진의 삶에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평범한 아파트, 평범한 생활, 평범한 일상. 그게 수진의 전부였습니다. 수진아, 너 집은 어디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평구요. 은평구. 거기 아직도 사람 살아? 서연의 말에 다른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평구가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수진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집은 몇 평이야? 민주가 물었습니다. 25평이요. 25평. 그것도 전세야 아니면 자가야? 전세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전세 살아? 우리는 다들 자가인데. 수진아, 남편이 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우리 남편은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아?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영아, 그만해.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뭐 사실을 말한 건데. 우리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친구잖아. 친구라는 말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울고 싶었지만 일어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에도 동창들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누구는 최근에 성형수술을 했다는 이야기, 누구는 명품 시계를 샀다는 이야기, 누구는 자녀를 유학 보낼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 수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피부 관리 안 해? 피부가 좀 안 좋아 보여. 민주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거울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피부과 같은데 안 다녀?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 아니면 돈이 없어? 서연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도 비웃음만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만 원이면 수진이 일주일 동안 쓸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를 꺼내며 계산했습니다. 20만 원? 별로 안 비싸네. 지영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과 동창들 사이의 격차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지영이 말했습니다. 다들 다음 모임 때 봐. 다음에는 내가 준비할게. 수지는 다음 모임에는 절대 오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모욕을 또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모욕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동창들의 비웃음과 무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날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에게서 단체 문자가 왔습니다.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이다가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모임은 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할게요. 일정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예요. 많이 오세요. 갤러리라니. 지영이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채팅방에서 환호했습니다. 와, 지영이 갤러리 대박이다. 어디에 있어? 가고 싶다. 지영이는 진짜 뭐든지 잘하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지영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갤러리가 회원제라서 입장료가 있어요. 1인당 50만 원인데 괜찮죠?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50만 원. 그건 수진의 한 달 식비였습니다. 채팅방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답장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 괜찮지. 그 정도야 문제 없어. 지영이 갤러리면 그 정도 가치는 있겠지. 동창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지는 채팅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채팅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영이 직접 수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너도 올 거지?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나는 그날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바빠? 주부가 뭐가 바빠? 지영의 메시지에는 비꼬는 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돌봐야 해서. 아이들은 남편한테 맡기면 되잖아.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맡기든가. 그래도 제가 없으면 안 돼. 아, 알았어. 입장료가 부담되는 거지. 지영의 메시지에 수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입장료가 부담됐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수진아, 솔직히 말해. 돈 없어서 못 오는 거잖아. 지영의 직설적인 말에 수지는 더 이상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우리가 이해할게. 내 형편이 어려운 거 다들 알아. 다음에 또 보자. 그 메시지를 보고 수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이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오히려 더 큰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지영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수진이는 사정이 있어서 못 온대요.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요. 그 메시지 아래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수진이 안타깝다. 그래도 이해해야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수진이 도와주는 게 어때? 도와준다는 말. 그 말이 수진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수진은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습니다. 수진은 동창들에게 불쌍한 친구, 도와줘야 하는 친구가 돼 있었습니다. 수진은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메시지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할까? 명문대를 나왔지만 지금의 수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업주부, 평범한 엄마, 초라한 동창. 그게 수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요.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동창들 잘 지내? 응, 잘 지내. 다음에 또 만나? 글쎄, 모르겠어. 수진은 짧게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우고 수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에게서 온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지영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민주도 그 자리에서 함께 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서연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필요하면 말해. 도와준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동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수진은 그저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동창들에게 무시당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때문이라는 걸. 명품도 없고 돈도 없고 화려한 삶도 없는 수진은 그들 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진의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며 세수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수진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점심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명문대를 나왔지만 지금의 수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졸업장은 서랍 깊숙이 처박혀 있었고 한때 꿈꿨던 커리어는 아이를 낳으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진은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었습니다. 동창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아? 형편이 어려운 거 다들 알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들이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평범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명품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수진은 항상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고 비싼 옷보다는 편한 옷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검소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건가요?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참았지만 집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수진은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허겁지겁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른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수진처럼 평범한 주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들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수진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한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숙제를 시켰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마음을 추스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남은 게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지만 나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히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응, 고생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수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나한테 말해봐. 뭐가 힘들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수진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수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일까?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아, 자고 있었어? 늦은 시간에 미안해. 아니에요, 안 자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제 동창회 어땠어? 혜정의 질문에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동창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질문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아,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가족인데. 혜정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동창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초라하다고 가난하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했어요.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명품 자랑, 여행 이야기, 50만 원짜리 갤러리 입장료, 동정 어린 메시지들. 모든 것을. 혜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이 다 말하고 나자 혜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 친구들이 잘못된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어머님, 저는 정말 초라해요. 명품도 없고 돈도 없고 화려한 삶도 없어요. 수진아, 그게 왜 초라해? 너는 훌륭한 엄마고 좋은 아내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혜정의 말에 수지는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럼 우리 수진이 정말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훌륭해. 혜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엄마가 모임이 있는데 너도 같이 가자. 어머님 모임이요? 응, 엄마 친구들 모임인데 수진이도 소개시켜주고 싶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갈게요. 그래, 우리 수진이.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수진은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모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혜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니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침 일찍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오후 5시까지 준비할 수 있어? 네, 어머님. 어디로 가면 돼요? 엄마가 데리러 갈게. 4시쯤 집 앞으로 나와. 네, 알겠습니다. 수지는 옷장을 열어 괜찮은 옷을 골랐습니다. 동창회 때 입었던 원피스는 입기 싫었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수지는 결국 평범하지만 단정한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라 입었습니다. 오후 4시 수지는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혜정이 내렸습니다. 수진아, 타. 어머님, 이 차는요? 수지는 차를 보며 놀랐습니다. 평소 혜정이 타고 다니던 차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 회사 차를 썼어. 회사 차요? 응, 그냥 편하게 타. 수지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 은은한 조명, 그리고 조용한 엔진 소리. 수지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강남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모임이 어디서 있어요? 호텔이야. 호텔이요? 응,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해. 수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모임을 한다니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수지는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알고 있는 최고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며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친구들 모임 장소야. 들어가자. 혜정은 자연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혜정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이사님. 안녕하세요. 이사님?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일까? 수지는 혜정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상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끝까지 이어진 붉은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은은한 조명.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수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혜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는데 그 순간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넓은 라운지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명품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에는 고급 와인과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옷차림을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기는 동창회와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혜정의 옷소매를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 갈게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혜정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혜정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 혜정 이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이사님. 모두가 혜정을 이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라니? 무슨 회사의 이사일까? 혜정은 수진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예요. 수진이라고 해요. 어머, 혜정 이사님 며느리시군요. 반갑습니다. 대한유통 며느리시면 당연히 VIP시죠. 대한유통.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한유통은 국내 최대 유통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백화점, 마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 회사의 이사라고? 수진은 혜정을 쳐다봤습니다. 혜정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깜짝 놀랐지? 엄마가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어머님, 이게 무슨...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일단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수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한유통 이사라니. 그럼 남편 민호는? 시댁은 도대체 어떤 집안인 거죠? 한 부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삼성물산 부사장 부인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지는 어리둥절한 채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대건설 임원 부인, LG전자 이사 부인, 롯데그룹 임원 부인. 모두 재벌가나 대기업 임원들의 부인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수진이 속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수진은 이미 이곳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죠. 혜정이 수진을 조용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아, 놀랐지?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우리 집안은 대한유통을 운영하고 있어. 내 시아버지가 창업주의 아들이고 엄마는 이사야. 그리고 민호는 상무이사지.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무이사라니. 남편이 상무이사였다니. 그럼 시댁은 재벌가였던 겁니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아, 우리 집안이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부와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고 했지. 그래서 민호한테도 너한테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했어.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검소함이었던 겁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수진아. 그래서 엄마가 오늘 너를 여기 데려온 거야. 내가 동창들한테 무시당했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 너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혜정은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은 혜정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혜정과 수진은 호텔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수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꿈 같아요. 제가 재벌가 며느리였다니. 수진아, 재벌가라는 표현은 좀 그래. 우리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 가족이야. 혜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민호 오빠는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민호한테도 미안해. 그 아이도 아버지 말씀을 따른 거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검소하게 살아왔어.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지. 돈은 자랑할 게 아니라 책임이라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항상 검소하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비싼 차도 타지 않고 명품도 사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은평구 전세. 그것도 민호가 선택한 거야. 강남에 집이 여러 채 있지만 민호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어. 아버지도 그걸 인정하셨고.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남에 집이 여러 채라니. 그럼 수지는 그동안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걸까요? 어머님, 그럼 저도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수진아, 편하게 사는 건 좋지만 사치스럽게 살 필요는 없어. 우리 가족의 철학은 검소함과 나눔이야.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지. 수지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온화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대한유통의 창업주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럼 동창들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들? 아, 너를 무시했던 그 친구들 말이구나. 혜정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한지영이라는 애가 갤러리 운영한다고 했지?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요, 몰라요. 청담동이야. 그리고 그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정이 말했습니다. 대한유통 부동산 계열사야. 우리 회사 건물이지. 수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갤러리가 있는 건물이 시댁 소유였다니. 어머님, 그럼 수지나 엄마가 며느리를 무시한 사람들을 가만히 둘 것 같아? 혜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복수하시려는 건 아니죠? 복수는 아니야. 그냥 교육이지. 혜정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나 윤혜정입니다. 청담동 빌딩 임대 현황 좀 확인해 주세요. 한지영이라는 사람이 갤러리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잠시 후 혜정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인했어. 그 친구 임대료 밀렸네. 3달치나. 어머님, 설마.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나뿐이라는 거 아니야. 그냥 계약대로 처리할 뿐이지. 혜정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님, 청담동 갤러리 계약 해지하세요. 임대료 연체가 3달이면 계약 위반이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죠? 네, 내일부터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고 혜정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겸손해야 해. 특히 가진 사람일수록. 그 친구는 조금 가졌다고 남을 무시했어. 그런 사람은 교훈을 얻어야 해.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영이 벌을 받는 게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과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수진아, 내 마음이 착한 건 알아. 하지만 세상은 착하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 때로는 단호해야 해. 혜정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내가 동창들한테 또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너는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울 게 없었습니다. 검소하게 산 것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초라한 주부였는데 오늘은 재벌가 며느리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요. 수진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빠,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집이 그런 집안인걸. 민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아버지 말씀도 있었고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재벌 2세라는 꼬리표 달고 살기 싫었어. 수진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머니한테 들었어. 동창들한테 무시당했다며? 응, 그런데 이제 괜찮아. 미안해, 여보. 내가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껴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영은 어떻게 될까?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수진은 더 이상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수진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영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나야. 지영이. 응, 무슨 일이야? 수진아, 나 좀 도와줘. 갑자기 갤러리 건물주가 계약 해지한대. 임대료 밀렸다고.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임대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세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데 1,500만 원이야. 수진아, 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수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비웃었던 지영이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응, 수진아. 제발 좀 도와줘. 너밖에 없어. 지영아, 나 주부잖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도 시댁에서 좀 빌려올 수 있잖아.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응. 무슨 말? 나보고 초라하다고 했잖아. 가난하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사과는 됐어. 그런데 지영아, 나는 너한테 돈 빌려줄 수 없어. 수진아, 제발. 지영아,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야. 수진은 전화를 끊으려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영아, 건물주가 누군지 알아? 몰라. 대한유통이라는 회사래. 대한유통? 응, 들어봤어? 큰 회사라던데.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들어봤어. 잘 아는 회사야. 그래? 그럼 혹시 거기 아는 사람 있어? 좀 부탁해 줄 수 있어? 지영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해. 수진아, 제발. 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혜정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혜정이 수진에게 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좀 예쁜 옷 입어. 엄마가 사줄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있는 옷으로 충분해요. 아니야, 수진아. 너도 이제 좀 꾸미고 살아. 검소한 건 좋지만 너무 자신을 학대할 필요는 없어. 혜정은 수진을 명품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어색했지만 혜정의 권유에 따라 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쁜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님, 이 옷 예뻐요. 그래? 그럼 사자. 근데 너무 비싸요. 수진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우리 며느리인데. 혜정은 망설임 없이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방과 신발도 사줬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명품을 가지게 됐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데 앞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진과 혜정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지영아. 오랜만이야. 수진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수진의 옷차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명품 가방, 명품 신발. 수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그거. 응, 시어머니가 사주셨어. 소개할게. 우리 어머님이야. 수진은 혜정을 소개했습니다. 지영은 혜정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정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영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혜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좀 힘들어. 갤러리 문제로. 응, 들었어. 건물주가 계약 해지했다며? 응, 그래서 내가 대한유통이라는 회사에 연락했는데 연락도 안 받아줘. 혜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한유통이요? 네, 그 건물 주인이래요. 아시나요? 네, 잘 알죠. 제가 거기 이사거든요. 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정이 대한유통 이사라니. 그럼 수진의 시댁이 대한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대한유통 이사세요? 네, 제가 부동산 계열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청담동 빌딩도 제 관할이고요.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의 시어머니가 자신의 갤러리 건물주였던 겁니다. 어머님, 그럼 제 갤러리. 네, 계약 해지했어요. 임대료 연체가 3달이면 계약 위반이니까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지영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씨, 사업은 계약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영씨가 우리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죠? 지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초라하다고 했죠? 가난하다고 비웃었죠? 동정해줘야 한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씨, 사람은 겸손해야 해요. 조금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진짜 부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혜정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 생각은 어때?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내가 사과하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이 많고 적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 잘못했어. 수진은 지영을 쳐다보다가 혜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혜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시당했는데 왜? 어머님, 복수는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영이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혜정은 며느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수진이 정말 착하네. 좋아, 지영씨.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임대료 밀린 거 이번 주까지 다 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진아, 정말 고마워. 지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뭐가 좋은 일 있어? 그냥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아요. 민호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항상 고마워. 내가 부족한 남편인데 잘 참아줘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최고의 남편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동창회에서 무시당했던 일, 집에서 울었던 일, 시어머니의 전화, 호텔 VIP 라운지, 그리고 지영과의 재회.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수지는 이제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그리고 수지는 알았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 수지는 기대됐습니다. 이제 수진의 인생은 달라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검소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분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